안녕하세요. 올드스터디 예비고일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음 화면에 뜨는 출처와 레퍼런스를 참고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궁금하신 점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원 원장이지만 수학을 계속 강의해온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법 그리고 입시, 진로, 진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 업체들의 컨설턴트로 일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공부가 정말 소질이 없어요. 취미도 아니고 이 친구가 대학을 가면 그냥 돈 낭비할 것 같아요. 폰만 잡다가.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에게 야 대학 가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방향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교육과 연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것도 명문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일반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학원장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시즌과 정시 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수시 컨설팅,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컨설팅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만 더 맞췄다면 너 대학이 달라질 텐데, 학과가 달라질 텐데, 야 너가 1학년 때 이 내신 요거 한 과목만 등급이 한 개만 올라가셔도 너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매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료가 결정된 고3이나 재수생들보다 오히려 저학년들을 위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먼저 깨쳐야 되겠다. 어머님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입시 맘스쿨을 지역을 다니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입시 캠프,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시를 진로 진학 입시의 로드맵을 짜는 과정들을 훈련하는 입시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시대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시 설명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5곡인데요. 마지막 질의응답은 이게 온라인 녹화 설명회다 보니 즉답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글로벌 경제 K의 공포. 처음 들어보셨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 미운 코로나 놈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치료제나 백신이 내년에도 가물가물해 보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수직으로 하락을 했으면 V자 반등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V자 반등을 하는 중간에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 있고 그룹이 있고 하락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하는 그룹들은 어떤 그룹이냐? 기술기업, 대기업, 부유층, 화이트칼라 이런 쪽이고요. 하락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경기 민감 소기업, 그 다음에 빈곤층, 블루칼라 이런 부류의 그룹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우리나라 제1 여행업체가 작년 대비 매출이 5%밖에 안 된답니다. 제 넘버원이 그랬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지금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기회로
더 발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경제만 그럴까요? 학생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학생들의 실력은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영어 시험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중간층이 많이 사라졌다. 중위권 학생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났는데, 상위권이 늘어나는 것은 미미하고요. 하위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대충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중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기본적인 자기 머리를 믿고 대충 공부하고 시험을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비대면 시대에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거죠. 대신에 좀 더 열심히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좀 뒷바라지가 되는 친구들은 의외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3 재수생만 그럴까요? 고2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강북에 비교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강남의 차이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강남 쪽은 중위권이 줄어들긴 하지만 강북에 비해서는 격차가 미미하다. 자, 이렇게 고3, 고2의 입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현재 우리 중3 학생들 그리고 그 밑에 학년들은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실제로 현재 중3 아이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4월 달에 첫 번째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봤을 때 그때 아차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해서 극복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 또 오프라인 설명회 왜 오십니까? 설명회를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은 굉장한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런 위기를 한번 기회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1은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자, 오늘 대입에 대한 입시 설명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난이도를 입시 초보,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러고 컴퓨터를 모르면 큰맹이라 그러죠. 저희가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용어는 입시를 모르면 입시맹, 그래서 입시맹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입시맹 수준으로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과 전형 기간에 따라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렇게 세 가지 모집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은 조금 별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2학년, 3학년이 될 때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구분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구분하면 그 기준은 뭘까요? 네,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 보기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모집 방법을 수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우리 학생들은 한 명당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학교에 하나씩 써도 되고요. 한 학교에 학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지원해도 됩니다. A라는 대학에 석 장을 쓰고 B라는 대학에 2장을 쓰고 C라는 대학에 1장을 써도 된다는 거죠. 물론 석 장을 쓸 수 있는 지원 기회를 주는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어쨌든 수시는 총 6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단계이니까 원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정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시는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의 모든 모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거죠. 정시 모집 3번을 지원을 했는데 3번 다 떨어졌다. 우울하죠. 총 9번을 떨어진 아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추가 모집이라는 것입니다. 2월 말에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추가 모집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현재 중3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집 기간에 따라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었다면 지원 자격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에서는 지금 여기는
서울시 강동구예요. 서울시 강동구는 농어촌이 아니죠. 서해 5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특별 전형 중에서는 도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요. 이런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는 전형들이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입시 요강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 안에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게 특별 전형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보통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 전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생각보다는 심플합니다. 자,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생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전형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형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 앞으로는 학생부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 대학별 고사는 논술, 면접, 실기,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전형 요소 중에서 어떤 학교는 한 개만 가지고 학생을 뽑기도 하고요. 또 같은 학교지만 전형 유형에 따라서 두세 개를 섞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부와 수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에는 총 8가지 항목이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번째 항목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 바로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기마다 진행하는 수행평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적으로 숫자로 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우리는 교과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흔히 우리는 내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과입니다. 입시 전문 용어로는 교과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번에는 다시 6-1과 6-2로 나누어지는데요. 6-1, 첫 번째는 내신 성적, 시험 성적을 기록하는 교과 항목이 있는데 6-2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바로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목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추천서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추천하는 느낌을 주는 항목이 8번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 학년별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기록으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학생을 추천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양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교과의 항목들은 또 학년이 진행이 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교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과 안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것이다. 8번에 담임쌤이 적어주시는 게 있다. 중요합니다. 학생부를 우리는 언제부터 기록의 기준이 되느냐? 3월달 입학하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중3 아이들이 대학 입시의 시작은 내년 3월 입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대학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수능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이게 국가고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자,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총 6과목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자, 탐구가 문제인데 탐구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자연계로 진학할 친구들은 과학을 총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총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문이과 통합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탐구에서 1과목, 과학탐구에서 1과목 이렇게 공부해서 수능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자연계열, 공대나 의대나 이런 자연계열 중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이 니네 자연계열로 공부하니까 사회탐구보다는 과학과목 2과목 공부해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걸 지정을 한 학교가 꽤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과목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2외국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별에 대한 기준이 약간 미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라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요 6개 과목 중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2학년 때 일반 선택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이 됩니다. 물론 자연계열이 공부하는 3학년 과정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3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수능은 주로 2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들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가는 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과 학생을 모집하는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간에는 수능이 있다. 수능 시험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는 게 수시 모집, 수능 시험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정시 모집. 그리고 두 모집 단위 모두 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라는 지원 자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전형 요소라고 부르는데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가 그것이다. 자, 그럼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모집 방법에서는 4가지의 기본적인 전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 전형 체계 중에 표준화된 것을 4라고 합니다. 4 플러스 2가 보이시나요? 예, 4개가 수시 모집의 전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 4개가 바로 수시 모집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 실기 이 2개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2 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짧게 제가 대학 가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런 용어나 여러가지 입시 체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입시 맘스쿨, 온라인 입시 맘스쿨을 한번 찾아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 하시는 거 있으시죠? 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 혹은 수능 성적의 표현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중학교 때는 상대평가가 없었죠. 절대평가로서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가 평가가 됐는데 고등학교 오면 내신에서도 그렇고 교과죠. 학생부의 교과 6번 항목인 교과에서도 그렇고 수능 성적에서도 그렇고 상대평가가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상대평가가 된다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쉬웠거나 상관없이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기준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100명이 시험을 봤다. 그 중에 4명이 상위 4명이 1등급, 상위 11등까지가 2등급, 그리고 23등까지가 3등급 이런 순으로 5등급 20%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급, 2등급 중요합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입시라는 말을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것인데요. 현재 중3 학생들은 2023년에 고3이 됩니다. 대학은 2024년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24학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3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2024학년도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고2는 2021년에 고3이 되고 2022년에 대학을 가니까 우리보다 2년 앞서 있죠. 그래서 2022학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 2022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24학년도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고3하고는 고3하고 현재 고2, 고1이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2024학년도는 아직 숫자적으로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해 볼 뿐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서울대부터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위권 11개 대학을 한번 줄을 세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각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자, 실기는 뺐습니다. 요 3가지가 수시 모집의 기본 전형이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 모집의 기본 전형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비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학생 숫자를 보면 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비율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그렇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숫자와 수능 위주의 숫자가 비슷한데 가장 잘 알려진 서울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도 없고 논술 전형도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와 종합, 논술을 골고루 섞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면 특이한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인데 고려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비율이 우리 2년 후인, 그러니까 2024학년도 우리 예비 고1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여전히 수능은 40% 수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60%인데 수시 전형의 핵심은 학생부 위주라는 거죠.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둘이 합쳐서 60% 혹은 50%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 드린 거는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역 균형 선발입니다. 이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이 전형 때문에 현재 고3 이상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의 입시와 현재 고2 이하에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입시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대는 2명까지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걸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전형명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은 3학년 재적생 중에 5%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그리고 고려대학은 4%, 서강대학은 10명, 그리고 이화여대는 여학생 중에 5%, 그런데 10명을 넘지는 않는다. 중앙대 10명, 경희대는 6명인데 2, 3, 1이 의미하는 것은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 이렇게 추천 인원을 제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상위 11개 대학뿐만 아니라 그 밑에 대학들도 다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강동구 고등학교를 분석할 때 이 자료를 한 번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있고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입시에 큰 변화를 주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학 입시는 뭐 초보 입장에서 들을 때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대학 입시를 이해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여전히 고민이죠. 모든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하면 12월 9일부터 고등학교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 자사고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동일한 질문을 하죠.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고등학교가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이제 수강을 하러 온, 수학을 배우러 온 친구를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와요.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왔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못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데 당신의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업 어떻게 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성실하게 답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는 상담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가 시간 낭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학생이 성적표를 가져오거나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지만
과목별 학습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 않죠. 전문가라면 학원을 보내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자녀의 학원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실 때 창피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적표를 들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상황이 어떤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정도다. 당신의 학원이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여러 학원들의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그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고등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턱대놓고 고등학교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 제가 드렸던 학교 알림이, 그 다음에 하이인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 아이 상황하고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공교육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라인 종합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와 하이인포에서 한번 그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료들이 떠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재미는 있진 않지만 정보를 깔끔하게 잘 정리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가지 정도를 화면을 띄웠네요. 자,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자, 화면의 내용들은 좀 복잡하죠. 강동구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학생 숫자를 먼저 다루어 봤습니다. 학생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잠깐 우리가 훑고 넘어왔던 상대평가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명 옆에 있는 숫자는요, 20/5, 19, 5, 이것은 2020년 5월, 2019년 5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시기에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학교 알림이에 정상적으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학생 숫자와 이런 학교에 대한 현황들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업데이트가 안 된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도 매년 숫자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 숫자를 참고해서 한번 내가 관심이 가졌던 그 고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쯤 되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 기준을 한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숫자를 대략 어림으로 했습니다. 명일, 상일, 강일고는 180명 수준, 선사 강동원 200명 수준, 성덕 둔촌고는 250명 수준, 광문 동북 한영고는 350명 수준.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3등급에서 컷을 제가 잘라본 이유는 일반고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인서울권 대학을 수시로 학생부 위주로 진학할 수 있는 마지노라고 보고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숫자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200명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200명 기준이면 전교 8등까지가 1등급, 전교 22등까지가 2등급, 전교 46등까지가 3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목자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영외고가 222명, 배재고는 418명, 보인고는 368명, 이화여고 389명, 한대부고 327명이죠. 그래서 300명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본다면 400명이 가깝겠네요. 400명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은 16명, 2등급은 44명, 3등급은 86명, 4등급은 160명입니다. 300명일 때는 120명입니다. 제가 왜 4등급까지 끊었냐면 아무래도 일반고에 비해서 특목자사고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방향성들이 수시에서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3등급까지, 특목자사고는 4등급까지. 물론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좀 더 등급이 내려가도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강동구에 있는 학교들만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교 알림이에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학년 숫자만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장 학생이 많은 학교인 배재고나 동북고, 한영고, 광문고 이 정도가 이제 350명 이상이죠. 이런 학교하고 인원이 적은 상일여고, 강일고, 명일여고 180명 수준의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할까? 적은 학교가 유리할까? 저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학생 수가 많으냐? 입시 결과가 좋으냐? 학생 수가 적으냐? 입시 결과가 별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준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지금 설명이니까 배재고나 혹은 한영고로 갔어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럴 수 있죠.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걸 가지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이 학교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시한 아이가 그 학교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디더라도 입결이 좀 안 좋더라도 조금 느슨한 학교,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학교에 가서 천천히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도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성적도 국영수 기준으로 성적도 나름 잘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가야죠. 가서 박터지게 한번 경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옳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추천입니다. 자, 다시 앞에서 언급했던 자료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학교별 숫자, 학생 숫자를 비교해서 한번 지역균형 선발에 이 학교는 우리 학교는 내가 지원한 들어가는 학교는 어느 정도의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준으로 지역균형 선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 쭉 11개 대학을 조사했는데요. 200명 학교 기준으로 보면 110명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단순 산술로서는. 물론 이제 여고가 아닌 남고인 경우는 10명이 빠져야 되겠죠.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당연히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158명까지 시립대까지 지원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0명의 학교는 103명까지. 그럼 전교 103등이면 서울 시립대 위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네. 자, 수시원서는 한 명당 몇 장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6장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 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자료에서는 원서의 장수, 숫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6을 나눠야 학생 수가 나올 겁니다. 자, 학생 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배재고, 한영고, 이화여고는 예상으로는 한 26명까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상위 11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광문고, 동북고, 보인고는 계략적인 겁니다. 24등까지. 한대부고, 하남고는 22명까지. 둔촌고, 성덕고는 20명까지. 강동고, 선사고는 전교 18등까지. 명일여고, 상일여고, 강일고는 전교 17등까지가 그래도 한번 상위 11개 대학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숫자는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많은데요. 의외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율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400명 기준으로 전교 26등하고 180명 기준으로 전교 17등하고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비율은 적은 학교가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하다, 우리 아이가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맞죠. 아주 최상위권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학생 수 많은 학교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생 수가 적고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가 소문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학교로 가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은 생각의 전환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현 중3의 대학 입시 핵심은 첫 번째, 내신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망쳤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고2까지는 고2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능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 공부가 제대로 시작되려 그러면 적어도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의 내신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한 상태에서 수능 공부가 시작이 돼야지 그냥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만 열심히 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수능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2학년 과정 전체를 다 배워야 수능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무슨 수능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신 조금 못 받았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일단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신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어쨌든 수능은 끝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 병행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의 비교과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이 있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행동 발달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특과 행특으로 구분되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상체 동아리입니다. 자,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라고 하는 이 정규 동아리 한 개가 학년별로 한 개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선택 잘 하시고요. 동아리 선택을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아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저가 제시하는 입시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수능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된다. 모든 예비고일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본다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같이 가져가는데 일단 출발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는 꿈이 뭐냐? 무엇을 전공하고 싶으냐?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에 대한 로드맵의 출발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러고 나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내신 성적을 받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대학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가고 그리고 수능 준비는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겠죠. 대학별 고사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부 관리를 잘하고 수능 준비를 잘 해간다 그러면 대학별 고사는 요즘에는 대학별 고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수능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2024학년도 입시는 위너 테이크 올입니다. 이때 위너는 누구냐? 내신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수능을 잘하면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고 고3 학생들이 재수생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중요하지만 내신 관리에 철저히 하자는 것이 예비고일 수준에서는 정확한 진단이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을 성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성적대를 유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 알림이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과목별로 평균이 제일 낮은 학교는 또 어디일까요? 한번 쭉 학교를 줄을 세워봤는데요. 성적별로 한번 다시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국어 한영외고 91.4점이 평균입니다. 제일 낮은 학교가 광문고니까 60점이죠. 자, 그러면 광문고는 한영외고에 비해서 공부를 엄청 못하느냐? 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시험은 같은 시험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니죠. 각 학교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 중3 학생들은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뭔지 잘 압니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죠. 다시 말해서 성적의 분포가 고르냐 고르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더불어 표준 편차를 보셔야 합니다. 선사고 보겠습니다.
평균이 70.3인데 표준 편차 18.8이죠. 가장 편차가 큽니다. 국어 과목에서. 수학과 영어도 대동소이하게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한영외고는 편차가 3.9니까 거의 평균 주변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성적이 고른 아이들, 그것도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가 한영외고. 배제고 평균이 80.4인데 표준 편차가 10.7.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자사고일수록 편차가 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선사고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늦게 출발한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학교. 저는 선사고를 사랑합니다. 학교 혁신학교로서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고를 가기 싫은 학생들도 많은데 들어가고 나면 또 좋아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좋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학교가 선사고, 둔천고, 그리고 강일고 공립들입니다.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수학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이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학교 알림에 와서 이렇게 따로따로 검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저희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한영외고가 표준 편차가 제일 적습니다. 자사고 계열이나 특목 자사고 계열이 표준 편차는 적고 그 다음에 평균은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자, 성취도입니다. 상대평가 등급으로 앞에서 제시를 했고요. 성취도는 단순하게 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이 자료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A등급, B등급보다 더 중요한 건 D등급과 E등급입니다. D등급과 E등급이 많을수록 학교의 공부 분위기가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교가 많고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네. 공부 분위기가 나는 절대 이 학교로 가면 안 되겠네 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있는 쪽을 나는 더 선호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발이 늦은 아이들, 준비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아직은 학습이 실력이 좋지 않은 아이,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실의가 많은 쪽으로 가서 중간 이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방법이고요. 영어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